2024년 6월 4일 새벽 3시 18분, 북한군 전차 120대가 38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25 공격기 8대가 엔진을 예열했다. 미그-29 전투기 12대가 이륙 대기에 들어갔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몰랐다.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가 있다는 것을. 출격 명령 후 3분 40초 만에 12대가 하늘로 솟구쳤다. 마하 1.5로 질주하는 회색 전투기, 이름은 KF-21 보라매. 그리고 저고도를 장악한 24대의 FA-50 파이팅 이글. 전쟁 발발 10분 만에 출격해 4시간 만에 전쟁을 끝낸 K 전투기의 충격적 기록. 세계가 경악했고 적은 공포에 떨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4일 새벽 3시 18분, 충청북도 청주 공군기지 작전통제실에 빨간 경보등이 일제히 켜졌다. 북한군 전방 기계화 부대가 평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38선 북쪽 10km 지점에 전차 부대 규모가 120대를 넘어섰다. 동시에 원산 일대 미사일 기지 3곳에서 이동식 발사대가 전개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 한미 연합정보분석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 지하벙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다. 북한군 Su-25 공격기 8대가 원산 비행장 활주로에 정렬해 있었다. 엔진 예열 단계였다. 평양 인근 순안 공군기지에서도 MiG-29 전투기 12대가 이륙 대기 중이었다. 새벽 4시를 넘기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북한군 포병부대가 전방 배치를 완료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가 사거리 안으로 진입했다.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 일대가 사정권에 들어간 것이다. 합참 의장이 청와대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대통령 전용 헬기가 용산을 향해 날아갔다. 작전통제실 책임자 박대령이 청주기지에 명령을 내렸다. 데프콘 3단계 발령. 전 전투기 즉각 출격 대기. 경납고마다 비상벨이 울려 퍼졌다. 새벽 4시 22분, 청주 공군기지 경납고 셔터가 일제히 올라가며 12대의 KF-21 보라매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도장 위로 아침 안개가 흘렀다. 조종사들이 전력 질주로 기체에 접근했다. 헬멧을 쓰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종석에 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40초였다. 김중령이 조종관을 잡았다. 손에서 식은땀이 났다. 20년 조종 경력에도 이런 긴박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녹색 글자들이 떴다. 시스템 점검이 자동으로 진행됐다. AASA 레이더 작동 정상, 관성항법 장치 정상, 무장 상태 점검 완료. 주익 하부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장착돼 있었다. 동체 하부 반메린 무장창에도 미티어 4발이 대기 중이었다. 총 8발의 중거리 미사일이 적기를 기다렸다. 양 날개 끝에는 IRIST 단거리 미사일이 각 1발씩 달려 있었다. 기관포 탄약은 완전 장전 상태였다. 김중령이 산소 마스크를 점검했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헤드세트에서 관제탑 목소리가 들렸다. 보라매 편대, 출격 준비 완료 확인. 1번기 준비 완료. 김중령의 대답이 무전을 탔다. 2번기부터 12번기까지 차례로 보고가 이어졌다. 새벽 4시 28분, 관제탑에서 출격 명령이 떨어졌다. 1번기부터 순차적으로 활주로에 진입했다. F414 엔진 2개가 포효를 시작했다. 각각 22,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뿜는 쌍발 엔진이 기체를 밀어냈다. 김중령이 스로틀을 쾌대로 밀었다. 애프터버너가 점화되는 순간 파란 불꽃이 활주로를 밝혔다. 귓속으로 천둥 같은 소리가 쏟아졌다. 좌석이 떨렸다. 온몸에 G포스가 눌러왔다. 17톤짜리 전투기가 활주로를 질주했다. 속도계 바늘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시속 100km, 150km, 200km, 250km. 이륙 속도인 시속 280km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8초였다. 조종관을 당기자 기수가 하늘을 향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났다. KF-21 1번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뒤이어 2번기, 3번기,
4번기가 연이어 이륙했다. 12대 전체가 하늘에 뜨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 40초였다. 새벽 4시 32분, 편대는 고도 1만 미터까지 급상승했다. 수직으로 치솟는 보라매의 상승률은 분당 280m였다. 6분 만에 순항 고도에 도달했다. 김중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목표 좌표가 떴다. 북한 원산 비행 전 corrida 184km. 예상 도달 시간 8분 30초. 편대장 명령이 무전에 흘렀다. 크루즈 마하 1.5 유지. 해안선 따라 저고도 침투. 적 레이더망 회피하며 진입한다. 12대의 보라매가 일제히 기술을 북쪽으로 돌렸다. 고도를 3,000m까지 낮췄다. 동해상공으로 진입하며 속도를 올렸다. 마하 1.5, 시속 1,800km. 음속의 1.5배로 질주하는 편대는 바다 위 1,000m 고도로 내려왔다. 북한 레이더가 철새 무리로 착각할 만한 고도였다.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설계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다. 7,600kg짜리 전투기가 레이더상으로는 참새만하게 보였다. 김중령이 창밖을 내다봤다. 새벽 어둠 속에서 바다가 검게 보였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엔진 소음만이 헤드셋을 채웠다. 새벽 4시 38분, 편대는 속초 상공을 통과했다. 6분 경과, 원산까지 남은 거리 92km. 김중령의 시선이 다기능 디스플레이에 고정됐다. AASA 레이더가 전방 150km 범위를 스캔했다. 화면에 빨간 점 8개가 떴다. 북한 Su-25 공격기 8대가 이륙 중이었다. 고도 2000m에서 남쪽으로 접근 중. 속도 시속 950km. 편대장이 명령했다. 타겟 확인. 2개 편대로 두의. 1소대는 공중 차단, 2소대는 지상 타격 준비. 6대씩 나뉜 편대가 각자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1소대가 고도를 8,000m로 올렸다. 적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2소대는 저고도를 유지하며 원산 비행장으로 직진했다. 김중령은 1소대 선두였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새벽 하늘이 전쟁터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새벽 4시 41분. 김중령의 레이더 화면에 적기까지 거리가 표시됐다. 72km. AASA 레이더는 수-25 편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다. 8대가 2개 편대로 나뉘어 남진 중이었다. 고도 2,000m. 속도 시속 950km. 북한 조종사들은 아직 KF-21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구형 레이더로는 스텔스 설계된 보라매를 탐지할 수 없었다. 김중령이 무장 선택 버튼을 눌렀다. 미티어 미사일 시스템이 활성화됐다. 사거리 150km. 마하 4의 속도로 날아가는 유럽제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편대장 목소리가 헤드셋에 들렸다. 미티어 로곤. corrido 68km. 발사 진미. 김중령이 조준 레티클을 적기에 맞췄다. 레이더가 목표를 완벽하게 추적했다. 로콘 신호음이 울렸다. 초록색 발사 허가 표시가 떴다.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올려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편대장이 명령했다. 발사! 김중령이 버튼을 눌렀다. 동체 하부에서 미티어 1발이 분리됐다. 로켓 모터가 점화되며 하얀 연기를 뿜었다. 미사일이 마하 4로 가속했다. 시속 4,800km. 총알보다 빠른 속도였다. 1소대 6대에서 동시에 6발의 미티어가 발사됐다. 새벽 하늘에 하얀 궤적 6개가 그어졌다. 북한 Su-25 편대는 여전히 남쪽으로 날고 있었다. 레이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죽음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새벽 4시 42분. 미사일 비행 시간 52초. 거리가 급속도로 좁혀졌다. 60km, 50km, 40km, 30km. 미티어의 능동 레이더가 목표를 직접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제 적기가 어떻게 움직이든 피할 수 없었다. 20km, 10km, 5km. 수-25 선두기 조종사가 뒤늦게 레이더 경보를 감지했다. 미사일 접근 경고등이 조종석에 불을 켰다. 그가 급선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티어 1호가 S-25 동체 중앙을 강타했다.
500파운드 탄두가 폭발하며 전투기가 공중에서 두 동강 났다. 화염이 치솟았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2초 후 2호기가 격추됐다.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가 연달아 폭발했다. 6발의 미사일이 6대의 적기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명중률 100%. 발사부터 격추까지 걸린 시간은 58초였다. 새벽 4시 43분. 나머지 Su-25 두 대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급선회하며 북쪽으로 도주를 시작했다. 최대 속도로 고도를 낮췄다. 하지만 김중령의 레이더는 여전히 그들을 추적했다. 편대장이 지시했다. 도주 중인 두 대, 추가 타격 불필요. 2소대는 지상 목표로 전환. 원산 비행장 타격 개시. 1소대는 고도를 유지하며 공중 엄호 태세를 유지했다. 2소대 6대가 원산 비행장을 향해 급강화했다. 고도 8,000m에서 3,000m로 내려왔다.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다. 미그 29 전투기 4대가 이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소대장이 명령을 내렸다. 500파운드 유도폭탄 투하 준비. 목표는 활주로와 경납고였다. 6대의 보라매가 일제히 폭탄을 투하했다. GPS 유도 시스템이 목표 좌표로 정확히 날아갔다. 12발의 폭탄이 비처럼 쏟아졌다. 새벽 4시 45분 원산 비행장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활주로 중앙이 무너졌다. 이륙하려던 미그 29가 파편에 맞아 폭발했다. 경납고 이동이 화염에 휩싸였다. 안에 있던 전투기들이 연쇄 폭발했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북한 방공망이 뒤늦게 가동됐다. S-300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됐다. 하지만 이미 보람의 편대는 180도 선회해 남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적어도 고속 이탈, 지대공 미사일이 빈 하늘만 쫓았다. KF-21 편대는 단 한 대의 피해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경기도 오산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투 상황이 중계됐다. 미국 공군 대령 존슨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나토 파견 장교였다. 한미연합훈련 참관차 한국에 와 있었다. 그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다. 교전 시작부터 원산 비행장 폭격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됐다. 4분 12초. 그가 옆에 있던 한국군 장성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출격부터 목표 타격까지 총 23분? 한국군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존슨 대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F-15 조종사였다.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속도와 정확성은 처음 봤다. 적기 6대를 58초 만에 모두 격추. 미사일 명중률 100%. 지상 목표 완벽 타격. 아군 피해 제로. 그가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독일군 준장도 고개를 저었다. 영국 공군 대령이 메모를 했다. 작전실에 있던 외국 관측단 12명이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충격. 그들이 알던 4.5세대 전투기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새벽 5시 8분. KF-21편대 12대 전부가 청주기지로 귀환했다.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46분이었다. 출격부터 귀환까지 총 소요 시간 1시간 6분. 그 사이 북한 공군 전투기 6대를 격추하고 원산 비행장을 무력화시켰다. 전쟁 벌발 1시간 만에 적 공군 전력의 15%를 제거한 것이었다. 김중령이 조종석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며 온몸에 힘이 풀렸다. 정비사가 다가와 기체를 점검했다. 미사일 1발 소모, 폭탄 2발 소모, 기체 손상 없음, 연료 젤량 40%. 완벽한 귀환이었다. 경납고에서 동료 조종사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오산 한미연합사령부 작중실. 미국 공군 존슨 대령이 여전히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전 기록이 빼곡히 적힌 노트가 들려 있었다. 출격 준비 시간 4분 22초. 이륙 완료까지 3분 40초. 목표 지점 도달 8분 30초. 교전 및 타격 완료 4분 12초. 귀환 비행 46분.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소요 시간 1시간 6분. 그중 실제 전투 시간은 4분 12초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이동이었다.
그는 F-15 스트라이크 이글을 20년간 몰았다. 같은 임무를 F-15로 수행한다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준비 시간만 15분, 이륙에 8분, 목표 도달에 20분 이상. KF-21은 그 모든 과정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가 옆에 있던 독일 공군 슈미트 준장에게 물었다. 유로파이터라면 어떻습니까? 슈미트 준장이 고개를 저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유럽이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였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명품이었다. 하지만 지금 본 KF-21의 작전 수행 속도는 타이푼을 넘어섰다. 슈미트 준장이 메모를 보며 중얼거렸다. 미티어 미사일 명중률 100%, 6발 발사, 6발 명중.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 긴장 상태에서 완벽한 명중률을 기록했다. 그는 독일 공군 전투 기록을 떠올렸다. 실전 미사일 명중률은 보통 60%에서 70% 사이였다. 후련장에서도 90%를 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 조종사들은 실전에서 100%를 달성했다. 레이더 시스템의 우수성인지, 조종사 훈련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영국 공군 데이비스 대령이 한국군 작전관에게 질문했다. 만약 평양을 타격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한국군 김 준장이 대형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 195km, KF-21이 마하 1.8 최대 속도로 비행한다면 걸리는 시간은 6분 30초였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최대 속도로만 날 수 없었다. 레이더 회피를 위한 저고도 비행, 지형 추종, 적 방공망 우회 등을 고려하면 10분에서 12분이 소요됐다. 김 준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청주기지에서 출격하면 비행 거리는 220km로 늘어났다. 하지만 출격 후 10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했다. 평양 시내 주요 목표는 12곳이었다. 당 중앙청사,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통신시설, 방송국, 발전소, 교량 등이었다. KF-21편대 12대가 출격하면 각 기체가 목표 7곳씩 담당했다. 500파운드 유도폭탄 4발이면 건물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다. 12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이었다. 출격부터 타격 완료까지 총 12분. 북한 지도부가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속도였다. 데이비스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방공망 돌파는? 김 준장이 화면에 북한 방공망 배치도를 띄웠다. 평양 주변에는 S-300, S-400 지대공 미사일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다. 러시아제 최신 방공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KF-21의 스텔스 설계는 이들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90% 이상 줄였다. 일반 전투기는 150km 밖에서 탐지됐다. 하지만 KF-21은 15km까지 접근해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15km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즉시 이탈할 수 있는 거리였다. 적 방공망이 KF-21을 탐지했을 때는 이미 폭탄이 투하된 후였다. 요격할 시간이 없었다. 데이비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영국 공군에서 F-35 운영 경험이 있었다. F-35의 스텔스 성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다. F-35는 무장을 내부에 탑재해야 스텔스 성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내부 무장창이 좁아 폭탄 2발밖에 못 실었다. KF-21은 반매립 방식으로 미사일 4발을 탑재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다. 화력과 스텔스를 동시에 확보한 것이었다. 프랑스 공군 르누아르 대령이 끼어들었다. 그는 라팔 전투기 전문가였다. 라팔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다목적 전투기였다. 중동, 아프리카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했다. 하지만 지금 본 KF-21의 작전 템포는 라팔을 압도했다. 르누아르 대령이 물었다. 연료 소모는? 작전 반경은? 김 준장이 답했다. KF-21의 최대 항속거리는 2,900km였다. 작전 반경은 약 1,200km. 한반도 어디든 왕복 가능했다. 평양 왕복은 연료의 40%만 소모했다. 나머지 60%로 추가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작전 반경은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북한 전역은 물론 만주, 연해주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왔다. 르누아르 대령이 메모했다. 그의 노트에는 이미 3페이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본국에 보고할 내용이 산더미였다.
일본 항공자위대 다나카 대령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F-2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었다. F-2는 일본이 미국 F-16을 기반으로 개발한 전투기였다. 일본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지금 본 KF-21 앞에서는 한 세대 뒤처진 기체였다. 다나카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스크린을 응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옆에 있던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속삭였다. 본국 보고서에 뭐라고 쓸 것인가? 다나카 대령이 한숨을 쉬었다. 한국 공군이 이제 일본을 넘어섰다고 써야 했다. 아니,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섰다. 일본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했을 뿐이었다. 오늘 목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작전실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떴다. KF-21 편대가 재출격 준비를 완료했다. 연료 재보급과 무장 재장전에 걸린 시간은 38분이었다. 12대 전부가 다시 전투 준비 상태였다. 존슨 대령이 중얼거렸다. 미 공군 기지에서도 이 정도 속도는 어려웠다. 정비 인력의 숙련도가 상상 이상이었다. 그가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46분. 첫 출격 명령이 떨어진 지 1시간 24분이 지났다. 그 사이 적 전투기 6대 격추, 비행장 7곳 무력화, 그리고 재출격 준비 완료.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KF-21 편대는 하루에 8회 출격이 가능했다. 24시간 동안 북한 공군기지 전부를 파괴할 수 있는 속도였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존슨 대령은 노트를 덮었다. 더 이상 메모할 필요가 없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한국의 KF-21은 동북아시아 하늘의 새로운 지배자였다. 새벽 5시 52분. 한미연합사령부 상황실에 새로운 경보가 울렸다. 북한 기계화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38선 북쪽 8km 지점에 집결했던 전차 120대가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T-62 구형 전차와 천마호 장갑차가 뒤섞여 있었다. 속도는 시속 40km, 비무장지대까지 12분 거리였다. 합참 작전실에서 긴급 영상회의가 소집됐다. 육군 작전사령관이 상황을 보고했다. 전방부대 병력 배치 완료. K2 흑표전차 60대 대기 중. K9 자주포 80문 사격 준비 완료. 하지만 북한군 기갑부대를 조기에 저지하려면 공중 지원이 필수였다. 지상 화력만으로는 120대 전차를 막기 어려울 거다. 공군 작전사령관이 보고했다. KF-21 편대는 재출격 준비 완료. 하지만 북한 방공망이 최고 경계태세로 전환됐다. 원산 공습 이후 S-300 미사일이 전방 배치됐다. KF-21이 저고도로 침투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컸다. 합참 의장이 결단을 내렸다. 2단계 작전 기시. KF-21은 고고도에서 점검권 장악. FA-50이 저고도 근접 항공 지원 투입. 전방 부대와 직접 협조하며 적 기갑부대 저지. 명령이 전파됐다. 경기도 수원 공군기지 경납고가 올라갔다. 24대의 FA-50 파이팅 이글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과 녹색이 섞인 위장 도색이었다. 기체 크기는 KF-21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하지만 무장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주익 하부에 500파운드 폭탄 4발씩 장착돼 있었다. 날개 끝에는 사이드와인더 0대0 미사일이 달려 있었다. 20mm 기관포에는 탄약이 가득 차 있었다. 조종사 24명이 전력 질주로 기체에 올랐다. 이중령이 1번기 조종석에 앉았다. 그는 FA-50으로 1200시간 비행한 베테랑이었다. 손에 익은 조종관을 잡았다. 시동을 걸었다. GE F404 엔진이 굉음을 냈다. 출력 17,700파운드, KF-21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경량 기체에는 충분했다. 새벽 6시 3분, FA-50 편대 24가 일제히 이륙했다. 활주로를 달리는 시간은 15초, KF-21보다 3초 빨랐다. 가벼운 기체의 장점이었다. 이륙 후 저고도를 유지하며 북쪽으로 향했다. 고도 500m, 언덕과 산을 따라 지형 추종 비행을 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속도는 시속 900km, 마하 0.75, 아음속이었지만 저고도에서는 충분히 빨랐다. 이중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목표 좌표가 떴다. 경기도 연천 북방 12km 지점. 북한군 기갑부대 집결지.
corrida 48 kilómetros. 예상 도달 시간 3분 20초. 편대가 임진강을 따라 북진했다. 강 위로 안개가 자욱했다. 시야가 제한됐다. 하지만 FA-50의 타겟팅 포드가 연령상으로 전방을 스캔했다. 북한군 전차의 엔진 열기가 화면에 선명히 잡혔다. 빨간 점 120개. 모두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새벽 6시 6분. FA-50 편대가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했다. 고도 1200m까지 상승했다. 북한군 전차 부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3개 중대로 나뉘어 진격 중이었다. 선두는 T-62 전차 40대, 중간은 천마호 장갑차 50대, 후방은 트럭과 보급 차량 30대. 이중령이 무장 선택 버튼을 눌렀다. 500파운드 유도폭탄 시스템 활성화. 타겟팅 포드가 선두 전차를 조준했다. 레이저 지시기가 목표를 낙혼했다. 편대장 명령이 떨어졌다. 1소대 선두 종대 타격, 2소대 중간 종대, 3소대 후방 차단, 폭탄 투하. 24대의 FA-50이 일제히 폭탄을 투하했다. 96발의 500파운드 폭탄이 떨어졌다. GPS와 레이저 복합 유도 시스템이 정확히 목표로 날아갔다. 3초 후 지상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선두 T-62 전차 12대가 동시에 폭발했다. 포탑이 하늘로 튀어올랐다. 탄약고가 유폭되며 2차 폭발이 이어졌다. 중간 종대의 장갑차들도 불길에 휩싸였다. 후방 보급 트럭이 연쇄 폭발했다. 불과 6초 만에 북한군 기갑부대의 40%가 무력화됐다. 살아남은 전차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형이 무너졌다. 일부는 숲속으로 도주했다. 일부는 제자리에서 멈췄다. 이중령이 2차 공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상에서 대공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23mm 대공포 예광탄이 하늘을 수놓았다. FA-50 편대가 긴급 회피 기동을 펼쳤다. 좌우로 급선회하며 대공포 사격을 피했다. 이중령이 고도를 300m까지 낮췄다. 언덕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전술이었다. 북한군 대공포 사수들이 목표를 놓쳤다. FA-50의 기동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소형 경량기체는 대형 전투기가 할 수 없는 급선회가 가능했다. 초당 9지의 기동을 견뎌냈다. 이중령의 몸이 좌석에 눌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 3초 후 시야가 돌아왔다. 그는 다시 목표를 포착했다. 새벽 6시 9분 FA-50 편대가 3차 공격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기관포를 사용했다. 20mm 발칸포가 불을 뿜었다. 분당 450발.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쏟아졌다. 도주 중이던 장갑차들이 벌집이 됐다. 철갑탄이 얇은 장갑을 뚫고 들어갔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탈출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한국군 포병의 155mm 포탄이었다. K9 자주포 80문이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다. 북한군 기갑부대 집결지가 완전히 불바다로 변했다. FA-50의 공중 타격과 K9의 지상 포격이 완벽하게 협조됐다. 출격부터 3차 공격까지 걸린 시간은 6분이었다. 북한군 전차부대 120대 중 85대가 파괴됐다. 파괴율 71%. 나머지는 전투력을 상실하고 후퇴 중이었다. 오산 한미연합사령부. 미국 존슨 대령이 또다시 스크린을 응시했다. 이번에는 FA-50의 작전이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출격부터 목표 타격까지 3분 20초. 1차 타격으로 적 전력 40% 무력화. 대공포 회피 후 재공격 성공. 총 전투 시간 6분. 그가 중얼거렸다. 미 공군의 A-10 썬더볼트가 떠올랐다. A-10은 근접 항공 지원 전문 공격기였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활약했다. 하지만 A-10으로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면 최소 15분은 걸렸을 것이다. FA-50은 그 시간을 3분의 1로 줄였다. 속도와 화력, 기동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경공격기였다. 폴란드가 왜 48대나 구매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다. 존슨 대령은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한국 공군은 KF-21과 FA-50의 하이로우 믹스로 완벽한 공중 전력을 구축했다. 고고도는 KF-21, 저고도는 FA-50.
제공권 장악과 근접 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체계였다. 그는 펜을 놓았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전쟁 발발 2시간 만에 한국 공군은 북한 공군과 지상군을 동시에 무력화시켰다. 이것이 K 전투기의 진짜 실력이었다. 새벽 6시 18분. 북한 평양 시내 당 중앙청사 지하 벙커 긴급 군사회의가 소집됐다. 최고사령관이 작전 지도 앞에 섰다. 지도에는 빨간 X표가 3곳 찍혀 있었다. 원산 비행장, 전방 기갑부대 집결지, 수-25 격추 지점. 불과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참모들이 침묵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공군 사령관이 보고했다. 전투기 6대 격추, 원산 비행장 무력화, 추가 출격 불가다. 육군 사령관이 보고했다. 전방 기갑부대 85대 파괴, 남진 작전 중단. 최고 사령관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물었다. 남조선 전투기가 뭐냐? 정보 참모가 대답했다. KF-21 보라매와 FA-50. 최고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참모가 설명했다. KF-21은 2026년 실전 배치된 신형 전투기, FA-50은 경공격기. 둘 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 최고 사령관이 책상을 쳤다. 남조선이 언제부터 전투기를 만들었느냐? 참모가 자료를 펼쳤다. 하지만 북한 정보기관은 KF-21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양산 시작 소식만 파악했을 뿐 실전 성능은 전혀 몰랐다. 오늘 처음 그 위력을 목격한 것이었다. 경기도 오산 한미연합사령부. 미국 존슨 대령이 한국군 김 준장에게 질문했다. 만약 북한이 핵 발사 징후를 보인다면? 김 준장이 스크린에 북한 미사일 기지 배치도를 띄웠다. 영변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기지, 무수단리 발사장, 총 12곳의 핵심 시설이 표시됐다. 김 준장이 설명했다. KF-21편대 48대 출격, 각 기지당 4대씩 배치, 청주, 대구, 광주 기지에서 동시 출격, 출격부터 목표 도달까지 평균 12분, 동시 다발 타격으로 북한 핵 능력 완전 무력화, 소요 시간 15분. 존슨 대령이 눈을 크게 떴다. 15분? 김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KF-21의 순항 속도는 마하 1.5, 한반도 최북단 무수단리까지 거리는 580km, 비행시간 12분이면 충분했다. 500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지하시설까지 파괴 가능. 북한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선제 타격이었다. 존슨 대령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미국 B-2 스텔스 폭격기라면 괌 기지에서 출격해야 했다. Corridos 3,800km. 비행시간만 5시간. 공중급유 2회 치료. 작전 준비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8시간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본토에서 출격해 15분 만에 끝냈다. 지리적 이점도 있었지만 KF-21의 속도가 결정적이었다. 그가 옆에 있던 독일 슈미트 준장에게 물었다. 유로파이터로 가능한가? 슈미트 준장이 고개를 저었다. 타이푼의 최대 속도는 마하 2였다. KF-21보다 빨랐다. 하지만 실전에서 최대 속도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없었다. 연료 소모가 너무 컸다. KF-21은 마하 1.5 순항으로도 충분한 작전 반경을 확보했다. 연료 효율과 속도의 균형이 완벽했다. 새벽 6시 42분. 청주 공군기지에 귀환한 KF-21 조종사들이 디브리핑을 받고 있었다. 김중령이 작전 기록을 보고했다. 출격 12대, 귀환 12대, 미사일 소모 6발, 폭탄 소모 12달, 격추 6대, 지상 목표 파괴 100%, 아군 피해 제로. 완벽한 작전이었다. 비행단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김중령과 동료들은 30분 후 재출격 대기 명령을 받았다. 정비사들이 기체를 점검했다. 미사일과 폭탄을 재장전했다. 연료를 가득 채웠다. 38분 만에 12대 전부가 다시 출격 준비를 마쳤다. 이것이 한국 공군의 작전 템포였다. 하루 8회 출격이 가능한 이유였다. 수원 공군기지 FA-50 편대도 귀환했다. 이중령이 조종석에서 내렸다. 비행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적어도 고기동 비행은 체력 소모가 극심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24대 출격, 24대 귀환, 북한 전차 85대 파괴. 대공포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FA-50의 기동성과 조종사들의 실력이 빛난 순간이었다. 비행단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휴식 시간은 없었다. 북한군이 2차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FA-50 편대는 1시간 후 재출격 명령을 대기했다. 오산 상황신, 프랑스 루누아르 대령이 메모를 정리했다. 그의 노트에는 5페이지가 빼곡했다. KF-21 작전 템포, FA-50 근접 지원 능력, 한국 공군 정비 시스템, 조종사 훈련 수준,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본국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제목은 이미 정했다. 한국 공군 동부가 최강 전력으로 부상, 라팔 수출 경쟁에서 KF-21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했다. 가격은 라팔보다 저렴했다. 성능은 대등하거나 일부 우수했다. 무엇보다 실전 검증이 됐다. 오늘 목격한 작전이 최고의 마케팅이었다. 영국 데이비스 대령도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F-35와 KF-21의 비교 분석. 스텔스 성능은 F-35가 우위. 하지만 무장 탑재량은 KF-21이 우위. 가격은 KF-21의 절반. 유지비도 훨씬 저렴. 영국이 추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KF-21도 후보에 올려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이었다. 일본 다나카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본국 보고는 최대한 미루고 싶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국 공군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사실을 새벽 7시, 전쟁 발발 3시간이 지났까 북한 공군 전투기 6대 격추, 비행장 7곳 무력화, 지상군 전차 85대 파괴, 한국군 피해 제로. 이것이 KF-21과 FA-50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전쟁 발발 10분 만에 출격한 K 전투기 긴급 대응 시스템. 그 위력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 오산 상황실에 있던 외국 관측단 12명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한국의 하늘을 넘보지 마라. KF-21과 FA-50이 지키고 있다. 새벽 7시 15분, 북한 평양 순안 공군기지. 남아있던 미그 29 전투기 8대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다. 원산 비행장이 무력화되면서 순안이 유일한 작전 가능 기지가 됐다. 북한 공군 사령관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 남조선 전투기를 격추하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미그 29 조종사들이 이륙했다. 그들은 북한 공군 최정예였다. 비행시간 800시간 이상의 베테랑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탄 미그 29는 1980년대 구형 모델이었다. 레이더는 기계식, 탐지거리 80km, 미사일은 R-73 단거리와 R-27 중거리, 낡은 무기체계였다. 8대의 미그 29가 남쪽으로 향했다. 고도 8,000m, 속도 마하 1.5. 그들의 목표는 수원 상공이었다. FA-50 기지를 폭격할 계획이었다. 새벽 7시 22분, 청주기지 관제탑이 적기 출격을 포착했다. 한미연합 조기경보기가 북한 미그 29 편대를 탐지했다. Corrido 240km. 남진 속도로 계산하면 12분 후 서울 상공 도달 예정. KF-21 4대가 긴급 출격했다. 김중령이 다시 1번기를 맡았다. 이륙 후 3분 만에 고도 12,000m 도달. 북쪽으로 전속력 비행. 마하 1.8. 최대 속도였다. 시속 2,160km. 음속의 1.8배로 질주하는 보라매는 3분 만에 150km를 돌파했다. 김중령의 AESA 레이더가 전방을 스캔했다. 탐지거리 200km. 화면에 빨간 점 8개가 떴다. 북한 미그 29 편대랄까. Corrida 92km. 김중령이 미티어 미사일을 선택했다. 로곤 신호음이 울렸다. 4기 전부 타겟 확인. 동시 발사 중리. 편대장 명령이 떨어졌다. 김중령을 포함한 4대의 KF-21이 각각 미티어 2발씩 발사했다. 총 8발. 미사일이 마하 4로 가속했다. 북한 MiG-29 조종사들은
레이더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KF-21의 스텔스 설계 때문이었다. 그들의 구형 레이더로는 15km 이내로 접근해야 탐지 가능했다. 하지만 미티어의 사거리는 150km였다. 북한 조종사들은 적기를 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미사일이 82km 거리에서 발사됐다. 비행시간 64초. 미그 29대가 순식간에 격추됐다. 폭발 화염이 새벽 하늘을 밝혔다. 김중령은 적기를 눈으로 본 적도 없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이 사라지는 것만 확인했다. 현대 공중전의 현실이었다. 먼저 보는 자가 이긴다. 그리고 KF-21은 적보다 10배 먼 거리에서 먼저 봤다. 새벽 7시 31분 오산 한미연합사령도. 스크린에 전투 결과가 표시됐다. 북한 미그 29구 8대 전멸. 교전 시간 64초. KF-21 피해 없음. 외국 관측단이 또다시 경악했다. 폴란드 국방차관 코발스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한국군 김준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KF-21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까? 김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코발스키 차관이 설명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48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오늘 본 KF-21의 성능은 상상을 초월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게 KF-21은 필수였다. 그는 즉시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소 24대 구매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옆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대표도 끼어들었다. 사우디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 김준장은 당황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었다. 무기 박람회가 아니었다. 하지만 실전만큼 확실한 증명은 없었다. KF-21과 FAO-50은 오늘 하루 만에 전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새벽 7시 48분 북한 평양 지하벙커. 최고사령관이 작전 지도를 노려봤다. 빨간 X표가 5곳으로 늘어났다. 원산 비행장, 전방기갑부대, SU-25 6대, MiG-29 8대, 출격한 전투기 14대가 모두 격추됐다. 비행장 7곳이 파괴됐다. 지상군 전차 85대가 불탔다. 단 한 대의 남조선 전투기도 격추하지 못했다. 참모들이 침묵했다. 곤군 사령관이 보고했다. 더 이상 출격 가능한 전투기가 없다고. 최고사령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하지만 분노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끝나고 있었다. 전쟁 발발 4시간 만에 북한 공군은 사실상 전멸했다. 서울 국방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가 열렸다. 합참 의장이 보고 있다. 북한 공군 전력 80% 무력화. 지상군 기갑부대 전투력 상실. 추가 도발 가능성 낮음.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KF-21과 FAO-00의 조기 실전 배치 결정이 옳았다. 일부에서는 성급하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 결정이 나라를 구했다. 만약 KF-21이 없었다면 북한 공군을 제압하는데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FAO-50이 없었다면 지상군 지원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장관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치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총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의 공이라고 답했다. 새벽 8시, 전쟁 발발 4시간 30분. 북한이 휴전 협상을 요청했다. 남침은 실패했다. 공군은 전멸했다. 지상군은 무력화됐다. 더 이상 싸울 수단이 없었다. 한국군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잃지 않고 승리했다. KF-21 12대와 FAO-00 24대, 총 36대의 전투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세계가 경악한 이유였다. 전쟁 발발 10분 만에 출격해 4시간 만에 전쟁을 끝낸 K 전투기. 그 이름이 전 세계에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2024년 6월 5일 오전 10시. 전쟁 발발 30시간 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 군사대표 회담이 열렸다. 북한 대표단은 말이 없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휴전 합의서였다. 조건은 없었다. 무조건 항복에 가까웠다. 한국 대표단이 서명을 받았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그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 공군의 작전을 보도했다. CNN은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제목은 4시간 만에 끝난 전쟁,
KF-21의 충격이었다. BBC는 국방 전문가를 초청해 분석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알자지라는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집중 보도했다. 한국 전투기가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다. 6월 6일 폴란드 국방부 코발스키 차관이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오산에서 목격한 것을 보고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즉각 결정을 내렸다. KF-21 도입 추진. 일단 12대 우선 구매. 성능 검증 후 추가 12대 도입 검토. 총 24개 규모였다. 계약 금액은 약 30억 달러로 추산됐다. 폴란드는 이미 FA-50 48대를 운영 중이었다. 여기에 KF-21까지 도입하면 한국제 전투기 72대를 보유하게 됐다. 폴란드 공군의 30%가 한국제가 되는 것이었다. 코발스키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러시아와 맞서려면 최고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KF-21은 그 답이라고. 폴란드 언론은 한국 전투기 특집을 쏟아냈다. 바르샤바 거리 곳곳에 KF-21 사진이 걸렸다. 6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왕궁 국왕이 국방장관을 불렀다. 왕궁 회의실에는 공군 사령관과 무기 구매 담당자들이 모였다. 국왕이 물었다. KF-21이 정말 F-35를 대체할 수 있는가? 공군 사령관이 답했다. 스텔스 성능은 F-35가 우위. 하지만 무장 탑재량과 작전 반경은 KF-21이 우위. 무엇보다 가격이 절반. 유지비도 훨씬 저렴. 미국의 정치적 제약도 없음. 국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한국과 협상 시작을 지시했다. 사우디는 72대 도입을 검토했다. 계약 금액 80억 달러 규모였다. 추가로 FA-50 48대도 함께 구매할 계획이었다. 총 120대.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 전투기 도입이었다. 6월 10일 아랍에미리트 아비다비 왕세자가 국방회의를 주재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과 천공투 미사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이제 전투기까지 관심을 보였다. 왕세자가 말했다. 이란과의 군사 균형을 위해 최신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KF-21은 완벽한 선택이라고. 아랍에미리트는 48대 도입을 결정했다. 계약 금액 55억 달러. 추가로 기술 이전과 현지 정비센터 건설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었다. 아랍에미리트는 단순 구매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을 원했다.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는 중동 시장 교두보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6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 18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KF-21의 실전 성과를 본 후 추가 도입을 검토했다. 장관이 발표했다. KF-21 24대 추가 구매 협상 시작. 동남아시아 최초 도입국이 되는 것이었다. 계약 금액 28억 달러. 말레이시아 공군은 노후화된 러시아제 미그 29를 퇴역시키고 전력을 한국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FA-50과 KF-21의 조합. 하이로우 믹스. 한국 공군과 같은 체계였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환영 기사를 쏟아냈다.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방어에 KF-21이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6월 15일 한국 서울 방위사업청 청장 주재 긴급회의가 열렸다. 해외 수출 문의가 폭주했다. 폴란드 24대, 사우디 72대, 아랍에미리트 48대, 말레이시아 24대, 총 168배, 계약 금액 193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 규모였다. 여기에 FA-50 추가 수출까지 합치면 50조 원을 넘었다. 방사청장이 말했다. 이것은 한국 방산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KF-21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8조 원이었다. 수출로 3배 이상 회수하게 됐다. 연구개발 투자가 완전히 정당화되는 순간이었다. 청장은 생산 계획 수정을 지시했다. 국내 배치 120대에 수출 168대를 더하면 총 288대 생산. 한국항공우주산업 4천 공장을 증설해야 했다. 생산 라인 3개로 확대. 연간 48대 생산체제. 향후 6년간 풀가동이 확정됐다. 6월 20일 프랑스 파리 다소 본사 라팔 전투기 제조사 CEO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KF-21 때문에 라팔 수출이 막혔다.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모두 라팔 후보였다. 하지만 한국 전투기에게 빼앗겼다. CEO가 탄식했다. 실전 검증의 위력이라고. 라팔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실전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KF-21의 4시간 전쟁은 차원이 달랐다. 완벽한 승리, 제로 손실, 이것을 넘어서는 마케팅은 없었다. 이사회는 가격 인하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가격을 낮춰도 이미 기울어진 시장을 되돌리기 어려웠다. 6월 25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미국 국방장관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동시에 우려도 표명했다. KF-21이 F-35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답했다. KF-21은 F-35의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미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국의 성공을 막을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한국의 방산 역량 강화가 동북아 안보에 도움이 됐다. 회담은 우호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견고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섰다. 2026년 3월 전쟁 발발 1년 9개월 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전쟁기념관 KF-21 보람의 1호기가 전시관 중앙에 서 있었다. 2024년 6월 4일 새벽 58초 만에 적기 6대를 격추한 바로 그 기체였다. 김중령은 이제 대령이 됐다. 그는 전시관 앞에 조용히 섰다. 2년 전 그날이 선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잡았던 순간,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던 순간, 적기가 폭발하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했던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다. 옆에는 당시 함께 출격했던 동료들이 서 있었다. 12명 모두 살아 돌아왔다.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전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은 더 이상 도발하지 못했다. 4시간 만에 끝난 전쟁이 그들에게 각인시킨 공포 때문이었다. 전시관 한쪽에는 FA-50 기체도 있었다. 이중령도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그는 FA-50 앞에서 묵념했다. 2년 전 새벽 북한 전차 85대를 파괴했던 그날, 대공포 예광탄이 하늘을 수놓았던 그 순간, 구지 기동으로 회피하며 목표를 타격했던 기억, 24대 모두 무사 귀환했던 감격. 그것이 자신의 조종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제 그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됐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전술 비행을 교육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였다. 준비된 자만이 평화를 지킨다고.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준비는 완벽해야 한다고. 전시관 2층에는 작전 기록실이 있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다. 2024년 6월 4일 새벽 작전 영상이 반복 재생됐다. KF-21 12대 출격. 3분 40초 만에 이륙 완료. 8분 30초 만에 목표 도달. 58초 만에 적기 6대 격추. FA-50 24대 출격. 3분 20초 만에 목표 도달. 6분 만에 전차 85대 파괴. 숫자로 기록된 역사였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떨리는 손을 감추며 조종관을 잡았던 조종사들. 밤새 기체를 정비했던 정비사들. 작전을 지휘했던 지휘관들. 그들의 땀과 긴장, 두려움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기록실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전시관을 찾은 시민들이 메시지를 남겼다. 70대 노인의 글이 눈에 띄었다. 전쟁을 겪어본 세대로서 감사하다고 썼다. 이제는 우리 전투기가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60대 여성은 아들이 공군 조종사라고 밝혔다. 그날 출격했던 조종사 중 한 명이라고.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눈물로 썼다. 중학생은 장래 희망이 전투기 조종사라고 적었다. KF-21을 보고 꿈을 정했다고. 김 대령이 방명록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들이 싸운 이유였다. 다음 세대가 평화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전시관 밖 하늘을 KF-21 편대가 날아갔다. 훈련 비행이 아빠. 6대의 보라매가 편대를 이루며 서울 상공을 지났다. 시민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다. 어떤 이는 손을 흔들었다. 2년 전만 해도 KF-21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이름이 됐다.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
평화를 지키는 힘. KFA-21과 FA-50은 그런 존재가 됐다. 김 대령이 전시관을 나섰다. 주차장에는 후배 조종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데리고 견학온 것이었다. 생도들이 경례를 붙였다. 김 대령이 담례했다. 그는 생도들에게 말했다. 저 기체를 보아고 2년 전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이라고. 하지만 진짜 영웅은 기체가 아니라고. 그것을 조종했던 사람들이라고. 평범한 군인들이 비범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준비하고 훈련하면 된다고. 생도들의 눈빛이 빛났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령은 확신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안전하다고. 이 젊은이들이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녁 노을이 전시관을 물들였다. KF-21 기체가 붉은 빛을 받아 빛났다. 2024년 6월 4일. 전쟁 발발 10분 만에 출격한 날. 4시간 만에 전쟁을 끝낸 날. 그날의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후세에게 전하는 교훈이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준비된 힘만이 평화를 지킨다고. KF-21과 FA-50이 증명했다. 그리고 그것을 조종했던 사람들이 보여줬다. 평범한 이들의 비범한 헌신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이것이 기록해야 할 이유였다. 잊지 않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하늘은 대한민국이 지킨다는 자부심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